자, 5번 급여 실시에서 35번 급여 신청이 나옵니다. 급여 신청에서 1번 보시면 수급권자의 동그라미 1, 친족의 동그라미 2, 그 밖의 관계인의 동그라미 3. 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오죠. 그 자리 동그라미 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 동그라미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자, 직권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급여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 전담 공무원이 급여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했을 때는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기억의 맨 끝에 금융정보, 니은의 맨 끝에 신용정보, 디귿의 맨 끝에 보험정보, 그 자리에 밑줄 쳐놓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36번 신청에 의한 조사입니다. 신청에 의한 조사를 우리가 정책에서 자산조사 이렇게 배웠는데요. 신청에 의한 조사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자, 현관펜 준비하시고 시군구청장은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하여금 급여 결정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끝에를 보세요. 끝에 부양 의무자의 밑줄, 니은의 끝에 소득재산의 밑줄, 디귿의 끝에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의 밑줄, 리을의 맨 끝에 생활실태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가 신청에 의한 조사 내용인데요. 자, 부양 의무자는 부양 의무자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다음에 부양 능력은 어떠냐, 이거 보겠죠. 자, 니은의 소득과 재산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봐야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밑줄. 물론 수급권자도 봐야 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보고요. 자, 리을에 별표 치세요. 리을. 자, 리을이 생활실태였잖아요. 생활실태 맨 끝에다가 부양의무자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생활실태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리을이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생활실태입니까?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예요. 수급권자 동그라미,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데 부양의무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오세요. 8번입니다. 8번에 보면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가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8번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인조사가 나오는데 확인조사는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수급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수급자를 조사하는 것이 확인조사인데 거기 2번을 보면 2번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또 2회 이상 나오죠. 2회 이상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수급자 동그라미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 정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2회 이상 거부방해 기피하면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거고, 수급자가 이걸 받고 있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조사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제 2회 이상 거부방해 기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번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서 5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 밑줄. 금융정보 등이라는 것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다 말하는 겁니다.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거나 노설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쓰세요. 위반 시 벌칙이 있습니다. 5입니다.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참고, 조사 결과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결정입니다. 자, 급여를 결정했다. 그러면 통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1번 시군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4번 별표. 신청에 대한 통지입니다. 통지의 동그라미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바로 위에다가 14일 X라고 쓰면 됩니다.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14일이었거든요.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빨리 지체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급여의 실시가 있는데요. 1번 첫 번째 줄 밑줄 별표. 자, 급여 실시 급여 내용에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같이 읽어요. 시작.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시작한다. 급여 신청일이 개시일인 거예요. 신청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위에다가 결정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방법입니다.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 현금이죠. 금전 동그라미 지급할 때는 수급자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급여 수급 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 수급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자활지원계획 수립은 시군구청장은 1번과 맨 아래 CF 나오죠.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 앞에서 조사 뭐 있었죠?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항이 있었잖아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해야 됩니다. 밑에 CF. 자, 시군구청장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만 동그라미요. 이걸 지역 자활지원계획이라 하거든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연초네요.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끊어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립하라? 1월 31일까지 수립하라 이거죠. 시행령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문 하나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청문 참고 보장시설입니다.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중에 보건복지부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아래에 있는 내용들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생활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국기법상 보장시설은 이용시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용시설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잖아요. 여기 안에 사회복지관은 없어요. 아, 국기법의 보장시설에 사회복지관은 없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47번 보장시설장의 의무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변경 금지, 압류 금지가 있습니다. 양도 금지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8번과 49번을 묶어주세요. 50번과 51번을 묶어주세요. 위에가 권리고 밑에가 의무입니다. 자, 두 개씩 묶었어요. 이렇게. 자, 권리부터 볼까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급여 수급 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급자의 권리. 의무 보겠습니다.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자의 의무입니다. 신고의 의무입니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그 다음에 22조 제1항의 사항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무자의 변동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거주지역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 이게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이제 급여가 나갈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신고 의무가 법조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데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신청은 90일이라고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조문들을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이미지를 봐주세요. 이 신청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보장기관을 거쳐가요. 이 보장기관에다가 써요. 시군구예요. 보장기관 밑에다 시군구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시군구를 거쳐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감한테 가거든요.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죠. 90일로 내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90일 별표. 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가면 이 시군구에서 처음에 이제 서류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에게 서류를 보내야 돼요. 10일 이내에 서류 송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겠죠. 심사기간이 있어요. 30일이요. 30일 이내 심사를 해서 지체 없이 신청인과 시공청장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두 번째 2차 이의신청이 있어요. 자, 내가 신청인인데 안 된대요. 시도지사와 그다음 시도교육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위에 상급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이미지 처분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어디를 거쳐가야 해요? 시도와 시도교육감을 거쳐가야 돼요. 거쳐서 나 이 신청하겠다라고 말하고 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요.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90일의 별표. 자, 누구한테 가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뭐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90일에 신청이 들어가면 시도와 그 다음 시도교육감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송부해줘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송부해주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90일이 먼저고 10일이 나중이고 30일이고 지체 없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이 90일을 정확히 알아놓으라고요. 이의신청 90일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52번, 53번, 54번, 55번의 지문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지에서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장 비용이 있습니다. 보장 비용은 이 법에 대해서 보장 비용이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첫 번째 인건비, 뭐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 급여 실시 비용 이런 것들인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장 비용의 구분인데요. 보장 비용의 구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도가 부담하는 게 있고 시군구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장 비용의 부담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동그라미 수행하는 보장 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해당 시도가 부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리을을 봐주세요. 리을의 별표 하나만 치세요.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 업무에 드는 비용 중에 급여 실시 비용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 업무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정 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해서 가로 국가, 시도, 시군구 가로 닫고 다음에 따라 차등 분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군구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가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 비용을 지원할 때 국가 퍼센트가 나와요. 국가 동그라미 국가는 40%에서 90%를 부담해요. 자, 그러면 시도 국가가 먼저 부담해 줬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담분을 제외합니다. 자, 국가 부담분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의 30%에서 70%를 시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시군구는요. 국가와 시도 부담분 나머지를 시군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써드린 거예요. 40, 90, 30, 70입니다. 시도 들어갑니다. 시도는 시군구 보장 비용의 총액에서 끊어요. 국가 부담분을 뺀 금액 중 30 동그라미, 70 동그라미, 30% 이상 70% 이하를 부담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군구가 나오죠. 자,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 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칙 볼까요? 벌칙은 앞에서 금융정보 등 세 가지 노서라면 55 이렇게 정리했어요. 1번 별표 금융정보 등을 사용 제공 노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정보 등 말고 다른 정보를 노설하면 또 이것도 벌칙이 있어요. 그건 33입니다. 2번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얻은 정보 자료를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거기에 보면 금융정보 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쓰세요. 33 오른쪽에다가 금융정보 등 제외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금융정보 등이 2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는 55, 나머지 정보는 3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정도로 사용하면 11 이렇게 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도 공기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칙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자, 주거급여법 들어갑니다. 2014년에 제정된 건데요. 우리가 국기법에서 주거급여를 배웠어요. 그 주거급여의 별도의 법률입니다. 그러면 정의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로서 끊어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소득인정액 6번 봐주세요. 국기법과 똑같습니다.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가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완산액을 합산한 금액 가로 닫고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가르쳐드렸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부양의무자 내용이 안 나옵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한다. 그게 얼만데요? 주거급여는 45%라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2020년부터 기준중위 소득이 45%로 완화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3에서 44로, 44에서 45로 이런 것들이 완화되었다.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에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책에서도 말씀드렸고 4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보장기관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수급자의 거주를 관할하는 시공청장이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죠. 그 다음에 임차료의 지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해서 임차료가 차등 지원된다.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을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X.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급여 관장자입니다. 임차료의 지급 수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의 거주 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가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로 닫고,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로 묶어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차료의 지급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가구 규모, 주거기본법의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해서, 가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로 묶어요. 이것을 정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1급지에서부터 4급지까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미 앞에서 정책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 수선유지비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선유지비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면 수선유지비는 안 주죠. 왜? 그건 다른 사람이 수선해 줘야죠. 그거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게 만들어 볼까요? 수선유지비는 바로 위에다 쓰세요. 바로 위에다가 타인의 주택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타인의 주택이라 하면 안 된다. 타인의 주택 X.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급여 실시, 참고, 신청조사, 참고. 되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조사 참고, 조사 의뢰 참고, 조사 방법 및 절차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주거급여 신청의 각하 주거급여의 중지가 나오는데요. 1번만 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은 또 나오죠. 2회 이상 동그라미. 수급권자가 자료 제출 요구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에 기피하면 주거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기억. 수급자인데 수급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에 기피하면 이 급여를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기법의 급여이기 때문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정보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6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 그 자리 밑줄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노설에서는 안 된다. 쓰세요. 위반시 5입니다. 위반시 5. 국기법과 같네요. 위반시 5.